자, 두 번째 시간. 제 모습이 한결 편해졌죠? 네, 넥타이를 풀어서 한결 편해졌습니다. 아까는 넥타이만 보시던데 지금은 넥타이 안 보고 그냥 배만 보겠네. 지금 배에다 힘을 주고. 자, 해볼게요. 여러분, 공부 시작됐습니다, 지금. 우리 학원은 11월 달은 기초 입문과정 하지만 그 기초 입문과정 했던 내용도 중요합니다. 이게 베이스가 되니까. 어제 민법 수업을 했을 건데, 민법 선생님께서도 어제 그냥 뭐 이것저것 이야기만 하다 간 거 아니잖아요. 수업도 했죠. 그 내용도 매우 밑바탕이 되고 중요합니다. 부동산과 결혼은 무조건 내용을 배우고 나서 바로 기출문제를 본다는 거. 그죠? 요 기초 입문서를 보면 기출문제들이 있거든요. 그것만 하시면 돼. 요 11월 12월 과정에서는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시간에 이어서 계속 공부해 볼 건데, 공부하기 전에요. 우리 몇 점 맞는 시험입니까? 60점. 그럼 60점 맞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60점이면 그러면 50점에다가 몇 점 더하면 돼요? 10점을 더하면 돼요. 그러면 이게 60점이거든요. 그럼 50점 맞추려면 몇 개 맞추면 됩니까? 20개 맞추면 되고, 그러면 10점은요, 4개 맞추면 된다고, 이렇게. 그러면 여기 이제 60점이란 말이에요. 그럼 합격이야, 합격. 요 60점은 수음이 양가에서 양이야, 양. 양이라고, 양. 이렇게. 그러니까 아주 높은 점수는 아닌데, 근데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높은 점수가 되는 겁니다, 이게. 자, 그냥 농담하는 게 아니라 60점 맞는 방법이요. 자, 1번, 2번, 3번, 4번 쭉 갈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제 9번, 10번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홀수번호 맞춰. 짝수번호 틀려버려. 맞춰, 틀려. 그러면 이제 9번은요, 맞춰야 됩니까? 틀려야 됩니까? 맞춰야 되겠지. 아직 이해 안 됩니까? 홀수번호를 맞추자고요. 그러면 이 10번은 틀려버려. 그러면 몇 점입니까? 50점. 앞으로 쭉 이렇게 한다면. 그러니까 11번도 그렇게 하고 50점이야. 그러니까 하나 맞고 하나 틀리면 50점이야. 합격, 불합격? 불합격이라고요? 그러니까 20번, 30번, 40번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홀짝 이렇게 하면 10번, 20번, 30번, 40번 다 틀려야 돼, 이렇게. 이렇게 되면 50점이야. 그럼 불합격이라고. 그래서 4개만 더 맞추면 되잖아, 4개만. 그래서 여기 10번하고 20번하고 30번, 40번을 실수로 맞춰버린 거야, 이렇게. 이렇게. 그럼 몇 점이요? 60점. 그러니까 하나 맞고 하나 틀리고 하다가 마지막에 10단위, 10번, 20번, 30번, 40번은 실수해버린 거야, 실수. 그럼 60점이야. 그럼 여기 요 4개 있잖아요. 4개 모르겠다. 그러면 나는 10번에 찍었는데 3번을 찍고 싶다. 그럼 3번 찍으면 틀려. 여러분, 찍으면 잘 맞아, 안 맞아? 안 맞죠. 그러니까 찍고 싶은 번호 다른 번호를 찍으면 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3번 찍으면 잘 안 맞잖아. 그러니까 3번을 찍지 말고 2번을 찍는다든지 4번을 찍는다든지, 그런 맞출 확률이 높아지는 거야.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러면 요 10번, 20번, 30번, 40번이 전부 다 모르는 건 아닐 거라고. 요 4개 중에서 2문제는 자기가 명확히 알아. 그럼 요 2개 맞췄네. 그럼 요 2개만 잘 찍으면 합격이야. 그죠? 그러니까 어렵지 않다고. 그래. 아주 좋은 법 알려드렸죠? 다 끝난 겁니다. 자, 집에 가셔도 돼요, 오늘은. 알았으니까, 이렇게. 자, 공부해 볼게요. 복합개념 부동산입니다. 그 복합개념 부동산 완벽하게 끝나지 않았거든요. 이 복합개념 부동산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개념 부동산을 체계화시켰다. 그런데 완벽하게 끝나지 않았고, 이렇게요. 법률적이 나왔고, 경제적이 나왔고, 기술적이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좀 짜증스러울 수 있을 겁니다. 왜?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한다. 뭐 강사들이 그런다고요. 강사들이 나의 수업은 스마트한 수업입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그런데 저는 스마트한 수업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성격이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고생을 하면 여러분이 좀 쉬워져요. 제가 쉽게 하면 여러분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제가 한 번만 언급하고 이해되셨죠? 가면 여러분이 힘들어진다고요. 근데 제가 계속 반복하면 여러분이 스스로 알게 된다고. 저거 저렇구나. 아주 지겨워 죽겠네.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강사들이 나의 수업은 스마트한 수업입니다. 나의 수업은 무슨 수업입니다. 나는 그런 거 몰라요. 그럼 나의 수업은 계속 반복이다. 계속 반복.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좀 편해진다고 저는 스스로 생각을 해요. 선생, 한 번만 해줘. 아니, 그렇게 못해요. 저는 계속 반복할 겁니다. 그래서요, 요 경제적 개념,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기술적, 다른 말로 물리적, 자연, 공간, 위치, 환경. 됐지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법률적 개념.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은 이런 뜻입니다. 법에서는 부동산을 뭐라고 합니까? 그 뜻이에요. 법에서는. 자, 그러면 제가
법을 이렇게 구성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나라 법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이걸 우리 법체계라고 그래. 아마 어제 법체계를 좀 배웠는가 모르겠습니다. 법체계가 이렇게 있는데 공법 선생님, 12월 달부터 공법 들어가는데 공법 선생님께서는 이 법체계를 이야기한다고요. 이 법체계가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죠. 법체계를 보면 가장 높은 법이 헌법입니다. 헌법. 이 헌법이 있고 헌법할 때 이 헌자가 무슨 헌자인 줄 아십니까? 법 헌자야. 법헌. 법헌. 그러니까 헌법은 법의 법이야. 이 헌법이 있고 그 밑에 법들이 있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은 헌법 공부하는 거 아니죠? 자, 그러면 모든 법은 헌법에 다 맞게끔 만들어야 돼요. 어떤 법을 만들었는데 헌법에 맞지 않다. 그러면 그 법은 없어져야 돼요.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아서. 여러분이 배우는 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법이 민법입니다. 민법. 어제 배웠던 거. 여기 이제 민법이 있네요. 민법. 요 민법 있어요. 그럼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은 이 법에서는 부동산을 뭐라고 합니까? 그 말인데. 근데 학자들이 두 개로 나눕니다. 어떻게 나누냐면 좁은 의미의 부동산하고 넓은 의미의 부동산 이렇게 두 개로 나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좁은 의미의 부동산은 왜 좁은 의미의 부동산을 하냐면 이 법 체계 전부 중에서 이 민법이 있죠. 이 법이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은 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부동산이 무엇이다 라고 개념 정의한 법은 딱 민법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 엄청난 많은 법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유일하게 민법이 부동산이 무엇이라고 딱 개념 정의했어요. 그래서 민법은 이 법 체계 중에서 아주 좁은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민법에서 말하는 부동산을 좁은 의미의 부동산을 한단 말이에요. 그 민법 99조 1항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토지하고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이렇게 나온다고. 이걸 학자들이 좁은 의미의 부동산 이렇게 부른다고. 의미는 법 체계 전부 중에서 민법은 좁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똑같은 말이지. 뭐가? 좁은 의미의 부동산, 민법상 부동산, 토지 및 그 정착물.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요. 이 민법상 부동산, 좁은 의미의 부동산 관련해서 최근에 출제했던 거. 아주 최근에 출제했던 지문 한번 가볼까요?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민법상 부동산이다. 이게 우리 시험 지문입니다. OX? O. 또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하고 그 정착물이다. OX? O. 근데 그걸 뭐라 한다?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라고 한다. 좁은 의미는 우리말이고 이걸 한자말로 해볼까요? 좁은 의미를 한자말로 협의의 부동산. 그러면 네 가지가 똑같은 말이네. 협의의 부동산, 좁은 의미의 부동산, 민법상 부동산, 토지하고 그 정착물. 됐습니까? 이렇게. 이제 이거 기억하셔야 되잖아요. 네. 자, 이제 여기서요. 아주 예전에 출제했던 건데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기초 입문과정을 벗어난 거야. 기초 입문과정을 벗어나 좀 깊은 내용을 할 거라고요. 요 정착물 있죠, 정착물. 정착물은 정착하고 물건하고 합쳐진 거야. 그러면 이 정착이란 말은 한 군데 머물러 있다 이런 소리거든요. 제가 태어난 곳은 서울입니다.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실제로 서울 노량진 쪽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아주 어렸을 때 전라남도로 부모님 이사가서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말한 말 중에 아마 사투리가 많이 섞여 나올 겁니다. 급할 때 사투리 많이 섞여 나와. 급할 때는 저쪽 막 그래. 저쪽 그 시기 안에 막 그러고 급할 때. 그러니까 제가 사투리가 안 나오게 좀 해주기 바래. 제가 무슨 물어봤는데 여러분이 대답을 못하면 막 급하거든. 이거 알아야 되는데 왜 모르지? 막 급하다고.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여러분을 수업하다 보면 여러분 좀 미안한 게 있어요. 왜냐면 제가 여러분 다그칠 때 있거든요. 다그칠 때는 제가 편하기 위해서 다그치는 거야. 왜? 이쯤에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데 모르면 제가 말을 또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제가 짜증난 거야. 그래서 막 다그친다고. 근데 여러분은 저분이 열정적으로 하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지, 사실은. 이런 거 다 알려줘 버리면 안 되는데. 제가 말하다가 사투리가 나올 건데요. 되도록이면 우리말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가 쓰는 말이 5년 정도 표준말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냥 농담하는 건데, 나는 그래버려요. 이런 사람이 대통령 할 때 제가 쓰는 말이 표준말이었어요. 그런 사람 있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국민 여러분, 이렇게 할 때. 그때 그분이 대통령 할 때 제가 쓰는 말이 표준말 대접받았습니다. 그대로부터는 계속 사투리네. 이렇게. 자, 다른 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제가 태어나기 전에는 서울에서 태어나다가 부모님 따라서 저는 모르죠, 이제. 어렸을 때니까. 근데 전라남도 쪽에 살았는데 근데 지금 서울에 와서 산 지가 좀 됐거든요. 그럼 제가 서울에 정착이 있는 거죠.
그런 것을 정착이라고 그래요. 나 지금 서울에 산다. 너 서울에 정착했구나.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그게 정착이고. 그 물건은, 요 물은 정착에 있는 물건이고. 그러면 그 정착물은 토지에 정착해 있는 물건이죠. 그러면 토지에 정착했던 게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건물. 그러면 이 정착물을 대표한 게 건물이라고요. 건물 등 그런다고. 그러니까 정착물 전부가 건물이 아니라 건물 등을 정착물이라고 그래. 그럼 나무, 이렇게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가 30년 동안 이 자리에 있네요. 그럼 이거 정착물입니까? 아닙니까? 정착물. 이런 것들을 정착물에 한단 말이에요. 자, 이제요. 자, 질문합니다. 이게 지금 제가 질문한 것은 기초 인문과정 벗어난 거야. 좀 어려운 거예요. 실제로 우리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좀 시간이 흘러갔어요. 자, 있는 그대로, 여기 있는 그대로 해주셔야 돼.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토지와 건물을 민법상 부동산이라 한다. OX. 뭘까 있을까? 다시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여러분들.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을 말한다. OX. X입니다.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을 말한다. 그러면 틀려요. 그럼 어떻게?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와 정착물을 말한다.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건물은 민법상 부동산이다. OX. O. 그건 O예요. 그러니까 이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와 정착물이지 토지와 건물은 아니에요. 근데 건물은 정착물이니까 민법상 부동산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대로 쉬셔야 돼.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하고 정착물이지 토지하고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의미하셨죠? 예, 그러나 건물은 민법상 부동산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또 옳은 말이에요. 선생님 나는 이해 못하겠다. 이해하지 마. 그냥 괜찮아. 괜히 얘기했네. 괜히. 나중에 다 이야기할 거니까. 자, 그러면 좁은 의미의 부동산 딱 끝났죠? 그 다음에 이제 넓은 의미의 부동산. 그럼 넓은 의미의 부동산은 한자 말로 하면 강의 부동산이죠. 이건 강의 부동산. 이거는 강의 부동산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렇게. 그러면 넓은 의미의 부동산은 당연히 좁은 의미의 부동산을 포함시키고 여기다가 준부동산이라는 걸 포함시켜. 자, 칠판 보지요. 여기 민법상 부동산이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야. 그러면 이 법책의 전부를 보면 넓은 부분입니까? 좁은 부분입니까? 넓은 부분이죠. 그러니까 민법만 보면 그것을 좁은 의미라 하고 이 법책의 전부를 보면 넓은 의미라고 그래요. 그러면 준부동산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준부동산은 본질이 부동산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부동산이면 그냥 부동산이라고 그래. 그런데 부동산이 아니니까 준부동산을 한 거라고요. 이 준자가 의미하는 것은 뭐뭐처럼 해주겠다는 소리야. 뭐뭐처럼 해주겠다. 그러면 준부동산은 부동산처럼 해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부동산은 그냥 부동산인데 부동산이 아니니까 부동산처럼 해주겠다 이런 말을 쓰는 거라고. 자, 지금부터 준부동산을 제가 설명할 건데요. 자, 준부동산 설명할 건데 준부동산 설명하기 전에 여기 토지, 건물, 부동산입니까? 아닙니까? 부동산이죠. 그러니까 토지하고 건물, 여러분이 토지 사거나 건물 사면 여러분 앞으로 등기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요. 그 등기는 무슨 뜻이냐면 이게 내 땅입니다. 이게 내 건물이다. 그러면서 널리 알려주는 거야. 그 알려주는 것은 뭐라고 그래요? 공시한다고 그래요. 공시. 자, 제가 핸드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핸드폰 시계는 이거는 등기하지 않아요. 등기하지 않고 그냥 내가 가지고 있으면 제가 제 동생 핸드폰을 들고 다녀요. 근데 여러분이 봤을 때 저 핸드폰이 내 걸로 생각하지 제 동생 걸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동사는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 것이구나 이렇게 한다고요. 근데 토지나 건물처럼 못 움직이는 부동산은 가지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가지고 다닐 수 없으니까 이게 누구 거라고 알려줘야 돼. 그 누구 거라고 알려주는 것을 공시라고 그래. 공시 널리 알려준다는 거야. 그러면 토지나 건물은 가지고 다닐 수 없으니까 알려줘야 되는데 어떻게 알려줄 거니까 등기부를 하는 공적 장부의 등기에서 알려주는 거야. 등기한다는 게 알려주는 거라고. 그러면 민법에서 말하는 부동산 토지하고 정착물, 건물은 뭐 한다? 공시한다는 소리예요. 공시. 뭘로? 등기로.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여기하고 이제 준부동산을 지금부터 설명할 겁니다. 준부동산은 뭐가 준부동산이냐면 이런 것들을 준부동산이라고 그래요. 자, 자동차, 선박, 항공기. 이거 동산입니까? 부동산입니까? 동산이야, 동산. 동산인데, 자, 시계 동산입니까? 아닙니까? 동산이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동산인데요. 요 자동차하고 시계는 같은 동산인데, 시계를 사서 등기,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봤어요. 근데 자동차나 선박, 항공기는 사면
등록이에요. 등록한다고요. 이 등록이 등기하고 같은 의미예요. 등기부에다가 누구 거라고 알려주는 거야. 자동차 사면 등록원부에다 등록해야 돼요. 여러분이 자동차 사서 그냥 타고 다니면 안 돼요. 등록해야 한다고. 자, 어떤 차가 뺑소니 합니다. 뺑소니. 근데 뺑소니 했는데 경찰은 그 번호만 보면 돼요. 번호만 보면 누구 거라고 금방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등록한다는 게 누구 거라고 알려주는 거야. 여기 등록하고 등기가 누구한테 알려준다. 공시하는 거예요. 공시수단이라고 그래요. 공시수단이니까. 공시방법이라고. 그러니까 등기하고 등록이 널리 알려주는 거야. 근데 민법에서 말하는 부동산들은 지금 등기하잖아요. 등기. 그러면 자동차, 선박, 항공기 얘들은 동산인데 얘들을 등록을 해. 등록. 이거 다 등록하거잖아요. 등록을 하면 너희들은 본질이 부동산이 아니지만 부동산처럼 해주겠다. 이걸 준부동산이라고 그래. 의미 됐습니까? 좀 어렵죠. 자, 그러면 선생, 선박항공기 이런 것들만 자동차만 준부동산입니까? 그렇잖아요. 거기를 잡을 수 있는 권리가 어업권이에요. 그다음에 강업재단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런 것들도 준부동산을 봐요. 여기 어업권 부동산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닌데 어업권을 등기를 하면 그럼 부동산처럼 해줘요. 이걸 준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우리 시험에서 준부동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안 물어봐. 안 물어보고 이 준부동산은 주로 개념 물어봐. 개념. 준부동산이 무슨 말인가? 지금부터 준부동산의 개념정의라고 해요. 하자고요. 준부동산이란 등기 등록으로 공시하는 특정한 동산 등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뭡니까? 있습니까? 오야, 오. 이게 동산이거든. 동산. 이게 동산이에요. 동산인데 모든 동산이 준부동산 아니에요. 이 시계는 동산이만 준부동산 아니죠. 그러면 이 동산만 준부동산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고 이 어업권도 준부동산이야. 그래서 준부동산은 등기 등록으로 공시하는 특정한 동산 등을 말한다. 이렇게 한다고. 여기에 특정한 동산이고 여기에 등이고 이런 식으로 의미하셨죠? 이게 준부동산이에요. 자, 마무리. 준부동산은 등기 등록으로 공시하는 특정한 동산 등을 말한다. OX, O. 여기에 3번 나왔죠. 3번. 우리 시험에서. 그 다음에 하나 더. 준부동산을 주면서 준부동산은 법률적 개념이냐 경제적 개념이냐 기술적 개념이냐를 물어봐요. 그럼 준부동산은 넓은 의미고 그 다음에 넓은 의미면 법률적 법률적이고 의미하셨습니까?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 복합개념의 부동산이 이제 얼추 마무리됩니다. 자, 마지막 정리하고 가요. 복합개념의 부동산은 법, 경기 결합했다. 그 다음에 법률적은 좁은 의미, 넓은 의미. 좁은 의미는 민법상 부동산. 토지 및 그 정착물. 그 다음에 넓은 의미는 좁은 의미에다 준부동산을 더했다. 준부동산은 본질이 부동산이 아니지만 등기 등록으로 공시한다면 부동산처럼 해주겠다. 그러한 특정한 동산 등을 말한다. 준부동산은 법률적 개념이다. 경제적 개념은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기술적 내지 물리적 개념은 자연, 공간, 위치, 환경. 되셨죠? 이제 복합개념 부동산은 약 80%가 수업 다 끝났습니다. 80%가. 자, 이 복합개념 부동산에서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거, 어떤 형태로 나누는 거. 법률적 개념은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 경제적 개념은 요 5가지. 기술적 개념은 요 4가지. 시험 볼 때까지 이 표를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그릴 수 있어야 돼. 그래야만이 시험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거라고. 의미하셨죠? 이렇게. 자, 이제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끝났는데 공부라는 게 힘든 게 이런 것들이에요. 복합 개념 부동산을 끝나면 좋을 텐데 요 복합 부동산이라는 말 나와요. 복합 부동산. 복합 부동산과 복합 개념 부동산이 다른 말인데요. 이제 종종 시험 문제에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부동산이 있습니다. 이 부동산 몇 개입니까? 2개. 근데 여기 사람 눈이 있네요. 사람 눈이. 여기 눈이 있는데 이 부동산을 바라볼 때 3가지를 바라봐요. 3가지로. 법률적 측면도 보고 경제적 측면도 보고 기술적 측면도 보고 이 3가지 결합한 것을 뭐라고 그래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그래요. 토지 부동산이죠. 건물도 부동산이죠. 부동산 몇 개입니까? 2개. 근데 이 2개를 묶어. 토지와 건물을 묶어서 하나의 부동산으로 봐요. 하나의 부동산으로 본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복합 부동산이라고 그래요. 복합은 2개 이상이 결합된 거야. 복합 개념 부동산은 토지도 부동산이고 건물도 부동산인데 우리 건물 샀다.
건물 샀다 그러면 건물만 산 게 아니라 토지도 같이 산 거거든. 그러니까 분명히 토지도 부동산이고 건물도 부동산인데 두 개 묶어서 하나로 보겠다. 그걸 뭐라 한다? 복합 부동산이라고 한다 이 소리지. 그러니까 토지하고 건물을 묶었습니다. 그럼 뭐가 되고? 복합 부동산이 되고, 법경기가 나오면 뭐가 되고?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되고. 선생님 첫 번째 시간하고 달라졌어. 달라지지 이제. 갈수록 어려워지니까. 그러니까 이 복합 부동산을 기억을 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복합 개념의 부동산을 기억하는 거야. 복합 개념의 부동산, 그럼 뭐가 나와야 돼요? 법경기 이렇게 나와야 되지. 그럼 속이지. 어떻게 속이냐면 이렇게 속인다고.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을 체계화시킨 것을 복합 부동산이라고 한다. OX, X 뭐라고 한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한다. 그럼 토지하고 건물을 묶어서 하나의 부동산처럼 본다. 그러면 무슨 부동산? 복합 부동산. 됐지요? 예, 됐어요. 자, 오늘 첫 번째 꼭지 끝났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시험에서 1번 문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충분히 1번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요 기출지문 이제 보자고요. 기출지문. 배웠으니까 첫 번째 꼭지가 끝났으니까 기출지문 보자고요. 요 기출지문 2번은 보셨잖아요. 아까. 2번은 봤던 거예요. 자, 2번부터 볼까요?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는 무슨 개념? 경제적 개념. 자, 1번 지문 가자고요. 1번 지문은 준부동산을 물어보네요. 준부동산은 등기 등록의 공시 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특정한 동산 등을 말한다. OX? O. 꼭 이렇게 공부할 거. 꼭 이렇게 앞으로 기출문제집이 나오면 반드시 특정 부분을 공부하고 나서 그 부분에 해당되는 기출문제를 풀어본다는 거. 그게 합격의 지름길이니까. 자, 이제요. 토지 용어를 갑시다. 토지 용어. 자, 이 부분도 시험에 나오면 다 맞춰야 돼요. 부동산의 결혼은 뒤로 갈수록 어려워요. 초반에 많이 맞춰버려야 됩니다. 자, 이 토지 용어는 토지 용어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할 건데, 뭐 분류하고 할 건데, 그건 이제 필요 없고, 일단 바로 들어가 보게요. 이 토지 용어는 토지를 부르는 이름이야, 이름. 나중에 이제 12월 달에 수업할 때 여기서 좀 또 막 분류하고 앞에 이제 베이스를 깔 건데, 그걸 하지 말고, 자, 바로 가게요. 이 토지 용어가 지금 여러분하고 제가 오늘 12가지를 배울 건데, 사실 12가지 아니라 한 17, 18개 알아야 돼요. 근데 매우 쉬우니까 12가지 한번 해볼까요? 자, 택지란 말 나오고 부지란 말 나왔는데, 이거 다 들어본 말입니다. 택지란 말 많이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는데, 택지가 뭐냐고 물어보면 일반인들은 대답 못해요. 택지? 땅! 이렇게 한다고. 땅. 근데 이제 택지가 학문적으로, 부동산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그럼 택지가 뭐냐면 여기 토지가 있네요. 이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에 주택이 있습니다. 주택이 주거용이야. 상가가 있습니다. 상업용. 공장은 공업용. 그러니까 어떤 토지 위에 주택이 있거나 상가가 있거나 공장이 있으면 그 토지를 뭐라 한다? 택지 이렇게 부른다고. 택지. 자, 그런데 이 토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다가 주택을 건축할 수 있답니다. 상가를 건축할 수 있답니다. 공장을 건축할 수 있답니다. 그것도 택지입니다. 그러니까 택지는 이미 토지 위에 주택, 상가, 공장이 있거나 그게 없다 하더라도 주택, 상가, 공장을 건축할 수 있다. 그럼 뭐요? 택지. 자, 시골에 갔더니 어떤 땅에서 농사 짓고 있어요. 그건 농지죠. 저건 택지다 그러면 안 되지. 그건 농사지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택지라는 것은 토지 위에 건물이 있거나 건물이 없다 하더라도 건물을 건축할 수 있다. 그럼 뭐가 된다? 택지 된다. 택지. 자, 그다음에 부지. 부지는 더 쉬워. 땅이면 전부 다 부지라고 그래. 땅이면. 그러니까 이 부지는 토지 용어, 택지, 부지, 필지, 핵지 이런 거 나오는데 모든 것을 포괄해서 가장 포괄적인 용어가 부지야. 땅이면 전부 다 부지라고 그래. 자, 그러면 연습 한번 해볼까요? 이 부지는 땅이면 전부 다 부지라는데 땅은 두 개로 나눠져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있어요. 그다음에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땅이 있어요. 야,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땅도 땅입니까 아닙니까? 땅이죠. 배 나온 사람도 사람이잖아요. 그다 똑같죠. 키 작은 사람도 사람이고 그다 똑같아. 그러니까 이 부지는 땅이면 다 부지니까 건물을 지어도 부지고 건물을 못 지어도 부지고. 의미하셨죠? 자, 그러면 건물을 건축할 수 없는 땅이 대표적인 게 하천부지, 철도부지, 도로부지. 철도부지에다가 건물 못 짓습니다. 그러나 철도부지는 땅입니까 아닙니까? 땅이죠. 그러니까 부지라고 한단 말이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부지 개념과 택지 개념은 시험에 나오면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선생님 자신 있어? 자신 있어요. 여기서 벗어났다. 제가 손에 장을 짓는다. 이것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얼마나 이해했는가를 좀 더
다른 지문 가지고 여러분하고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이해했는가 보자고요. 자, 이렇게 토지가 있습니다. 토지가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공장이 하나 있다. 공장. 이 공장이 있습니다. 자, 이 토지 택지이다. OX. 오죠. 공장. 선생님 공업용이 공장이야? 예. 공업용이 공장이랍니다. 자, 이 토지 부지이다. OX. 오. 땅이면 다 부지라 하니까. 이해 안 되면 제가 이 땅은 부지입니까? 그러면 네. 그러면 돼. 답 알려드렸습니다. 이제요. 이렇게 토지가 있습니다. 자, 제가 뭘 그린가 잘 보세요. 학원마다 달리 하더라고. 제가 그림을 너무 잘 그렸을지 모르지만. 자. 이거 뭡니까? 아, 철도입니까? 아, 그러네. 잘하셨네. 어떤 학원을 갔더니 저 뒤에 앉으신 분이 이거 뭐 같대요? 진해. 그러더라고. 진해. 진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아마 멀리서 보면 진해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진해를 그리려면 이걸 이렇게 해줘야지. 이렇게. 그러잖아? 근데 빤듯했으니까 목침이니까 이거는 철도부지겠죠. 철도부지. 자, 그럼 이 땅은 택지이다. OX. X죠. 건물 못 지으니까. 택지가 되려면 건물 지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자, 이 땅은 부지이다. 오, 그렇게. 그러면 돼요. 이렇게. 그게 택지하고 부지의 개념 차이입니다. 자, 이제 필지하고 핵지 나왔네. 여러분들 주민등록번호 있죠? 그렇죠? 자, 우리나라 모든 사람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근데 토지도 번호 붙은 토지가 있어. 토지도 다 번호가 붙어 있어요. 우리나라 모든 토지는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그걸 필지라고 해요. 필지요. 필지. 하나의 지번이 붙은 토지의 등록 단위가 되는 토지를 필지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가는 토지대장이라는 게 있어요. 토지대장. 토지대장은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은 토지를 등록하는 그 장부를 토지대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장이 있다고. 산은 임야대장에다 등록하고 토지는 토지대장에다 등록한다고요. 그럼 국가가 토지를 토지대장에다가 등록하기 위해서 번호를 붙였다는 소리야. 그 번호 붙인 토지 하나를 뭐라 한다? 하나를 필지라고 그래. 우리 번지수 그러죠. 번지수. 그 번지수는 2번지, 3번지, 4번지 그러잖아요. 그걸 뭐라 한다? 필지라고 한다. 필지. 번호 붙여서 뭐 한다고요? 등록한다는 소리예요. 등록. 그러니까 국가에서 토지마다 번호를 붙여서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하기 위해서 번호 붙였다. 그 토지를 뭐라 한다? 필지. 그럼 필지는 요 하나의 지번이 붙은, 하나의 번호가 붙은 토지의 등록 단위인데 요 하나의 지번이 붙으니 중요하겠습니까? 등록 단위가 중요할까요? 등록 단위가 중요해요. 이렇게는 안 만들겠죠. 봐봐. 필지란 두 개의 지번이 붙은 이렇게는 할 수가 없잖아요. 필지란 지번이 안 붙은 이렇게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 등록 단위가 중요한 거지. 그럼 어떻게 속이냐면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했어요. 필지는 하나의 지번이 붙은 토지의 면적 단위 이렇게 한다고. 근데 하나의 지번이 붙은 여기까지 있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아, 맞아 그런다고. 근데 요 하나의 지번이 붙은 여기는 틀린 말 안 만들고 이걸 등록 단위인데 면적 단위다 이렇게 바꿔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틀린 말이죠. 이제 이게 포인트예요. 자, 그림 제가 그려볼게요. 이렇게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 요거 땅입니까 아닙니까? 도로 땅이다 아니다? 땅이다. 이거 뭐라 그런다? 부지. 도로 부지. 하천 부지처럼 부지요. 자, 이렇게 토지가 있는데요. 국가에서 번호를 붙여서 등록을 해요. 1번지 토지, 2번지 토지, 3번지 토지, 4번지 토지. 필지 몇 개? 4개. 이것을 사필지라고 해요. 사필지. 자, 그런데 1번지 토지하고 2번지 토지 공통점이 있죠. 무슨 공통점? 도로에 접해 있네. 그래서 1번지 토지 땅값이 평당 1,000만 원, 2번지 토지도 평당 1,00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3번지하고 4번지는 도로부터 좀 멀어져 있어요. 그래서 3번지하고 4번지 땅값이 평당 500만 원 이렇게 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필지는 몇 개? 4개. 근데 가격 수준이라는 것은 가격이 비슷비슷한 땅이잖아요. 그럼 가격은 몇 개 나왔어요? 2개 나왔잖아요. 1,000만 원하고 500만 원. 그러니까 요 1번지하고 2번지가 묶어서 1,000만 원 정도 하는 거야. 가격 수준이. 요 여러 가지 조건이 유사해서 가격 수준이 유사한 일단의 토지를 핵지라고 불러. 그러면 여기 1,000만 원이란 가격 수준과 500만 원 가격 수준 2개 나왔습니다. 그럼 핵지 몇 개? 2개. 그래서 핵지라는 것은 토지 이용 상황이 동일 유사하여 가격 수준이 유사한 일단의 토지.
여기서 포인트는 뭡니까? 가격 수준. 나머지는 다 필요 없어요. 이런 건 다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가격 수준. 그럼 뭐다? 획지. 그러면 가격 수준이 나오면 뭐라고 하고? 획지. 등록 단위가 나오면 뭐고? 필지. 이렇게. 제가 매번 느끼는 거 있습니다. 이거 할 때는 아주 열심히 공부해요. 이거 할 때는 이거 열심히 안 해도 되는데 열심히 공부하고 뒤쪽을 어려운 것은 열심히 안 해버려. 그거 희한합니다. 이거는 열심히 안 해도 돼. 열심히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시험 볼 때까지 제 입을 통해서 다 알게 돼. 근데 이거 막 열심히 한다.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되는데 열심히 제발 좀 열심히 하지 마. 이거 열심히 하지 마. 제발 좀 부탁하네. 열심히 해야 될 것은 나중에 제가 제발 좀 열심히 해봐 좀. 그때 열심히 하라는 것은 하도 안 해. 하도 않고 눈만 뜨고 있어. 눈만 뜨고 다른 생각에 뭐라고 하냐면 아씨 괜히 왔네 진짜 짜증나 미치겠네. 그럼 이런다. 저건 난 틀려버리고 개론 틀려버리고 민법에 하나 더 맞아야 되겠다. 그 다음 주 민법 시간에 안 되겠다. 개론해야 되겠다. 그걸 계속 1년에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민법 해야 되겠다. 개론해야겠다. 왔다 갔다. 그러다 시험 보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요거는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할 필요 없어. 실제로 요 공부 안 해도 돼. 공부 안 하고 나중에 듣다 보면 자연적으로 돼 있으니까 이건 공부하지 말라고. 좀 이따 요거 끝나고 나면 좀 어려운 거 할 때, 그때 좀 머리 좀 생각하자고. 이 머리는 쓰지 않으면 계속 퇴보해요. 제가 친구들 만나면요. 야, 너는 지금도 그거 기억하니? 실제로 그런 말 듣거든요.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든 머리를 좀이라도 쓰잖아요. 머리를? 아니, 입만 쓰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저도 머리는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입만 쓰지, 입만. 입만 나발나발 하잖아요. 똑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 근데 제 친구들은 입도 잘 안 써. 그러니까 제 친구들에 비해서 제가 훨씬 더 기억력이 좀 뛰어난 것 같아요. 여러분, 머리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핫도를 치라고 하고 머리 애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써야만이 이게 기억력이 오래 남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치매라는 게 기억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치매라는 게. 그러니까 머리를 써야만이 이 머리가 계속 발전하는 건데 머리를 안 써버리면 여러분 계속 굳어 있다고요. 그러면 점수가 안 높아지니까 머리를 조금만 쓰자고. 지금 이거는 머리 쓸 거 아니야. 괜히 여기다가 헛심 버리지 말라고 내가. 나중에 머리 쓰세요. 그때 머리 쓰라고. 근데 머리 안 쓰지 이제. 왜? 머리 쓰면 힘들어지니까. 머리 안 쓰면 뭐가 고생합니까? 머리 안 손발이 고생해요. 손발이. 자, 머리를 좀 씁시다. 그래요. 자, 이제 후보지 이행지 갑니다. 이 토지 영어가 한 문제를 정도 출제되는데 이 후보지 이행지가 가장 시험에 잘 나와요. 후보지 이행지가. 자, 지금부터 후보지 이행지를 설명할 거니까 옆에 언니한테 물어보려고 하지 마라. 제발. 잘 듣고 여기서 끝내야 되지 옆에 언니한테 물어볼 게 아니야 이거는. 옆에 언니한테 물어볼 것은 나중에 12월, 11월 막 이럴 때 이때 옆에 언니한테 물어보지 이거는 옆에 언니한테 물어볼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제발 좀 빨리 그냥 정확히 듣고 옆에 언니한테 물어보지 말고 옆에 언니를 살짝 봐. 옆에 언니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옆에 언니한테 물어보려 하지 말고.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 하냐면 옆에 언니한테 3번 물어봤는데 옆에 언니가 이해 못하겠다 그러면 짝을 바꿔야 돼. 그 옆에 언니하고 계속 1년 동안 짝하잖아. 그럼 언니하고 똑같았죠 점수가. 그러니까 3번 물어봤는데 3번 다 옆에 언니가 몰라 그냥 외워버려 이런 말 하잖아. 빨리 자리 바꿔. 근데 한 2월달 3월달에 자리 바꾸잖아요. 그럼 언니가 서운하게 생각해. 너 내가 뭐 서운하게 해줬니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빨리 바꿔버려. 지금은 그렇게 친한 말이 아니거든. 서먹서먹하거든. 그러니까 지금 옆에 언니한테 물어보고 3번 정도 언니가 모른다. 그럼 바꾸는데 어떻게 하냐면 하루 정도는 늦게 와. 1시간 끝나고. 그래서 언니가 늦게 왔네? 늦게 와서 저 뒤에 앉았어.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도 그 뒤에 앉는 거야. 그럼 언니가 물어볼 거 아니야. 왜 내 옆에 앉아? 언니 여 뒤에가 편해? 이렇게 해버려 그냥. 이제 자 이제 후보지 가자고. 저는요 요즘 TV를 보면서 우리나라 아니지만 미국 보면서 좀 즐거워요. 난 재밌더라고. 그분 나오면 그 웃음 나와. 트럼프는 지 마음대로 하잖아.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 사람 참 재밌는 사람이구나.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누가 대통령 떨어진 사람이 거기 막 뭐 국무장관도 경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이제 그 긴박한 상황에서 골프 치면서도 파라파라 했었고 뭐 소송 건다고 했었고 좀 정신이 이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저를 나를 잡아가려나 이렇게. 네? 왜 갑자기 이렇게 후보지를 이야기하면서 트럼프가 나왔냐면 후보지를 제가 이야기하면서요 이제 예를 2가지를 드는데 트럼프가 지금 대통령 선거 중인데 트럼프는 지금 대통령이죠. 근데 바이든이라는 사람은
미국에서 정식적으로 대통령이라고 말하지 않았잖아, 아직. 그렇죠? 그러니까 바이든은 내년에 1월 달에 대통령 취임식을 해야만이 대통령이 되는 거라고. 그럼 트럼프하고 바이든하고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바이든은 대통령입니까? 대통령 후보입니까? 대통령 후보죠. 이런 개념이고. 여러분들은 이제 두 가지 예를 들었는데 첫 번째 대통령 예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공인중개사입니까? 공인중개사 후보입니까? 후보. 그런 뜻이야. 그런 뜻. 자, 그럼 연결시켜 볼게요. 이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가 이렇게 야산이었어요. 야산. 야산이었는데 작년에 분명히 야산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갔더니 여기 절반을 포크레인으로 다 파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지금 막 포크레인하고 여기 덤프 트럭이 다 왔다 갔다 하면서 뭘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1년 전에 이마였어요. 이마였는데 근데 지금은 택지로 만들고 있어요. 자, 그럼 이 토지 택지입니까? 택지 후보입니까? 택지 후보. 그걸 후보지라고 그래요. 이런 것을 택지 후보지라고 그래. 그럼 이제 학문적으로 정리해 볼게요. 후보지라면 임야라는 용도에서 택지라는 용도가 된 겁니까? 용도가 바뀌고 있는 겁니까? 용도가 바뀌고 있죠. 그래서 현재의 용도에서 다른 용도로 용도 전환 중에 있다. 중. 이런 토지를 후보지라고 불러. 후보지. 그런데 후보지만 있는 게 아니라 밑에 이행지도 있네. 그 이행지도 봐볼래요? 이행지도 용도 전환 중에 있다고 그랬어. 그럼 후보지하고 이행지 공통점은 용도 전환 중에 있다는 거예요. 용도 전환 중. 자,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현재 진행형 ing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후보지 이행지는 현재의 용도에서 다른 용도로 용도 전환 중에 있는 토지다. 그럼 후보지와 이행지와 같은 말입니까? 아니요. 다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후보지 이행지가 어떻게 다른가를 지금부터 설명할 건데 제가 여기다가 무슨 표를 하나 그릴 건데 이 표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여러분들은 그릴 필요도 없고 그냥 보시면 돼요. 자, 이 참고 표시는 시험에 안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감정평가사들에게 토지를 나누라고 그래요. 그럼 감정평가사를 토지를 나누려면 감정평가사는 토지를 이렇게 나눕니다. 택지지역, 그 다음에 농지지역, 임지지역 이렇게 세 개로 나눕니다. 이렇게 나누고요.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얘를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용도지역이라고 불러요. 용도지역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이 택지지역은 세분데 나누어진다는 소리야. 여기까지 따라오시겠죠? 나누어지는데 아까 우리 택지는 뭐였습니까? 주상공으로 이용 중이거나 이용 가능하다면 택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택지지역을 나누면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 이렇게 나누는 거라고. 그 다음에 농지지역은 농사 짓는 땅이 있는 지역이야. 그럼 농사 지어봐야지. 자, 농사, 밭농사, 밭전자, 농농사, 답지지역. 그러면 호남평야, 김제평야 이런 것은 답지지역이라고. 의미하셨죠? 저기 강원도에 있는 고랭지, 채소밭 있죠? 채소밭, 배추밭, 그것은 전지지역이야. 논이 아니라 밭이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가수원도 농사야. 가수원도 농사. 이렇게 나눠요. 농지지역은 전지지역, 답지지역, 가수원. 왜 그런지 모르지만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영화 같은 데 보면 가수원집 딸은 예쁘더라고. 희한해요. 가수원집 딸은 예쁘고 시골에 정미소집 아들은 돈 잘 쓰고 공부는 별로 않고. 그게 이상하게 그런 컨셉을 맞추더라고. 가수원집 딸은 하여튼 예뻐요. 어떤 경우는 가수원집 딸은 또 서울에서 아파가지고 병원에 있어. 그런 경우가 많이 나죠. 네? 자, 요 임지지역은 산이죠, 산. 그 나무가 있는 지역인데 요 두 개로 나눕니다. 용재림이라는 게 있어요. 용재림이 뭐냐 안 나오니까 쓸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용재림은 쓸 용자, 제액자가 목재 제액자. 목재로 쓸 수 있는 아주 좋은 나무들이 있는 지역. 그것을 용재림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땔감으로 쓸 수 있는 나무가 있는 지역. 신탄림 지역이라고 그래요. 요거 신자가 신자인가 그래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 땔감으로 쓸 수 있는 나무 있는 지역.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은 식구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또 같은 식구예요. 이렇게. 또 이렇게 같은 식구입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토지라는 것은 용도가 매우 다양해요. 자, 왜 용도가 다양하냐면 이 북한산 국립공원 있잖아요. 북한산 국립공원 지금 상태는 뭡니까? 임야야. 근데 사람이 가서 북한산 국립공원 일부를 요거 개간해서 농지로 만들어. 농지로 만들고 있는데 농사 짓고 있는데 국가가 수용해서 여기다 도로 만들어.
그럼 벌써 토지 용도가 몇 개 나왔어요? 임야, 농지, 도로. 도로 만들었는데 그 도로를 없애버리고 공원 만들어. 공원 나왔네. 공원으로 이용하다가 국가가 나한테 팔아. 내가 샀어요. 내가 사서 여기다 모텔 지을 거야. 그럼 토지 용도가 매우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토지 용도가 원래 임야였는데 농지가 되고 도로가 되고 공원이 되고 그다음에 모텔 부지가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러면 임야에서 농지로 용도가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소리야. 의미하셨죠? 요 임야가 스스로 농지가 되지 않아. 사람이 개입하면 용도가 바뀔 수 있는 거지. 그럼 용도를 지금부터 바꿔볼까요? 임지지역이 개간해서 농지를 만들 수 있어요. 자, 농지지역이 택지가 될 수 있어요. 자, 임야인데 지금 포크린 돼서 막 농지를 만들고 있어요. 그 토지는 아직 농지가 안 됐죠. 그러니까 임야를 농지로 만들 수 있고 임야를 바로 택지로 갈 수 있고 농지가 택지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그러면 여기 지금 임야가 농지로 용도 전환 중, 농지가 택지로 용도 전환 중, 임야가 택지로 용도 전환 중 이렇게 용도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이렇게 용도가 바뀔 수도 있어요. 주거지가 상업지로, 상업지가 주거지로, 상업지가 공업지로, 공업지가 상업지로 이렇게 용도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공업지가 바로 주거지로, 주거지가 공업지로 이렇게 바뀔 수 있죠. 이렇게 바뀔 수도 있고 이렇게. 지금 이해되셨죠? 그러면 용도가 바뀌는 과정이 있는 게 이렇게 용도가 바뀔 수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바뀌는 것은 용도지역 상호 간의 용도가 바뀌는 거야. 이런 경우를 후보지라고 불러. 근데 이렇게 바뀌는 거. 자, 주거지가 상업지로 바뀌는 거 있죠? 이거는 택지지역 내에서 바뀌는 거야. 그러면 자기 지역 내에서 바뀌는 것을 이행지라고 불러요. 그러면 후보지 이행지는 전부 다 용도 전환 중에 있는데 어떻게 달라지냐면 후보지는 용도지역 상호 간에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 간의 용도 전환 중. 이행지는 용도지역 내에서 택지지역 내에서 임지지역 내에서 농지지역 내에서 용도 전환 중인 토지. 그러면 이행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후보지 이행지의 공통점은 용도 전환 중에 있다는 거. 다만 후보지는 용도지역 상호 간에 이행지는 용도지역 내에서. 이해 안 된 사람 지금 3사람 있습니다. 3사람. 그 3사람을 위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그래도 눈빛이 안 좋아진다. 그러면 그냥 갈 겁니다. 자, 그분들은 동영상 한번 더 보시면 될 거니까. 자, 여기가 서울특별시야. 그러면 서울특별시 내에서 이사 다니고 있다. 그러면 이행지. 서울특별시에서 부산광역시로 이사 가고 있다. 그러면 후보지. 되셨습니까? 더 이상 이제 안 해, 이제. 자, 후보지 이행지. 용도 전환 중. 근데 이걸 가지고 속여. 용도 전환 된 가지고 속인다고. 된자 가지고. 그러니까 후보지 이행지에서는 된자가 나오면 틀려. 그럼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온다고. 후보지란 주무시는 분이 2분 있어서 지금 속상해 죽겠습니다. 그 2분 이 다음 시간에도 계속 졸고 있으면 기분이 좀 언짢아도 갈 때 숙박비 받을 겁니다. 자, 요 후보지 속이는데 어떻게 속이냐면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 간에 용도 전환된 토지를 후보지라고 하는데 이렇게 한다고요. 그 뭐 X? X. 후보지 이행지는 된자가 나오면 틀린 말이야. 뭐가 나와야 돼? 중이 나와야 돼. 중. 의미하셨죠? 그럼 이제 후보지 이행지는 거의 다 끝났어요. 시험 볼 때까지 이 정도까지 하시면 되니까. 요건 필요 없는 거고. 자, 이제요. 나지, 건부지 해야 되죠. 건부지는 줄임말입니다. 부지 아까 보셨죠? 부지. 하천부지, 도로부지, 철도부지 보셨잖아요. 그러면 건부지는 뭐가 건부지냐면 이렇게 토지가 있어요. 요 건자가 무슨 건자냐면 줄임말이에요. 건축물 줄임말이야. 그럼 건부지는 건축물의 부지야. 건축물의 부지. 그럼 토지 위에 이렇게 건물이 있으면 그것을 건축물이 있으면 건부지라고 불러. 토지 위에 이렇게 철도가 지나가면 철도부지라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건축물이 있으면 건부지. 시험에 안 나와. 건부지. 자, 그다음에 나지가 나왔네. 나지. 요 나지에서 나자가 무슨 나자냐면 우리 나체할 때 있죠. 나체할 때 나자야. 아무것도 없다는 소리야. 자, 제가 나체 상태로 있다. 그러면 제 몸에 아무것도 없는 게 나체야. 제 몸에 아무것도 없는 게 나체라고 합니다. 제가 그러면 옷을 벗었다. 옷을 입지 않고 있다. 그건 나체가 아니에요. 그럼 나체가 되려면 옷도 안 입고 귀걸이, 목걸이, 팔찌, 시계 다 없애야 돼. 근데 옷만 벗고 귀걸이도 하고 있고 목걸이 하고 있고 팔찌 하고 있고 뭐 시계를 차고 있다.
반지하고 있다. 그건 나체가 아니야. 그럼 나체는 아무것도 없어야 돼. 의미하셨죠? 그러니까 제가 옷을 벗고 시계도 벗어버리고 반지도 빼버리고 그런 상태를 나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설명하니까 상상을 하지 말고 제가 옷을 벗었다니까 막 괜히 상상하고 그러는데 배 나왔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렇게 나체 의미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요 나체 의미 아셨으면 나지의 의미. 나지는 토지 위에 아무것도 없는 거. 그게 나지야. 자, 그러면 요거 나지인가 봐봐요. 토지에 건물이 있습니다. 나지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건물이 있으니까. 요거는 건부지야. 자, 토지에 이렇게 아무것도 없답니다. 요거 나지입니까? 아닙니까? 나지예요. 자, 그러면 이 경우는 나지인가 봐봐요. 자, 이 토지가 우리 하곡동 1번지 토지인데 이 토지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인데요. 이 갑이 요 1번지 토지를 하곡동 1번지 토지를 방치해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이 토지가 필요해요. 공장을 짓기 위해서. 근데 을이 갑한테 가서 이 토지 팔아라 그래. 그러니까 갑이 뭐라 하냐면 안 팔아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을이 뭐라 하냐면 그래 그러면 너 그냥 놀리지 말고 나에게 빌려도 그런다고. 그러니까 갑이 그래 빌려가.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이 갑의 토지를 빌렸을 때 그때 지상권이라는 것을 설정해서 빌렸을 수 있어요. 어제 지상권 배웠죠? 안 들었습니까? 들었어도 기억이 없습니까? 아, 그래, 괜찮아. 이 지상권이라는 권리가 있는데요. 이 지상권이라는 권리는 다른 사람 토지를 빌렸을 때 지상권이라는 권리가 설정돼서 빌려 쓰는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갑의 토지인데 을이 갑한테 1년에 1,000만 원씩 줄 테니까 그것을 지료라고 그래. 지료. 토지 사용료. 1년에 1,000만 원씩 줄 테니까 10년 동안 나에게 빌려줘. 그러면 지상권이 10년 동안 설정되는 거야. 그러면 소유자는 갑인데 10년 동안 이 토지를 을이 사용 수익하는 거야. 그래서 을이 여기다가 건물도 지을 수 있고 10년 동안 이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지상권이야. 자, 그럼 이 지상권이 사람으로 보면 목걸이야, 목걸이. 그럼 제가 목걸이를 하고 있다. 그러면 저는 나체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러면 이 토지에, 이 하곡동 1번지 토지에 건물은 없어요. 그런데 을의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건 나지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소리야. 그럼 나지가 되려면 토지에 건물도 없애야 되고, 그 다음에 지상권 같은 것도 없애야 된다는 소리야. 그게 아무것도 없애야 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나체라는 것은 옷을 벗었다가 나체가 아니라 몸에 아무것도 없다. 그게 나체. 그런 것들을 나지라고 그래. 자, 그럼 나지 가봐요. 토지에 건물, 기타 정착물이 없고 아무것도 없죠. 지금. 그 다음에 지상권 등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이 사법이 민법이거든요. 그럼 지상권은 민법의 권리야. 그러니까 민법에서 말하는 지상권 등의 권리가 없는 토지. 그것을 뭐라 한다? 나지. 의미하셨습니까?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건부지하고 나지가 끝났습니다. 나중에 이 건부지와 나지는 좀 더 깊은 내용을 좀 공부해요. 기초인문과정은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예? 자, 이제요. 법지하고 빈지, 포락지하고 소지 나왔는데 이거 시간이 요즘 여러분들 한 50분 됐으니까 좀 힘들 건데 이거 얼마 안 되니까 이거 끝내버리게요. 끝내고 해야지 또 이거 가서 또 아직 못 끝냈으니까 또 하면 이 다음 시간에 새롭게 시작해 보게요. 자, 그러면 요 소지부터. 요 소지가 작년에 처음 나왔습니다. 제가 작년에 요 소지를 장난하면서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소지가 작년까지 한 번도 안 나오다가 제가 장난하면서 이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장난하면서 했는데 이게 나왔어요. 처음 나왔죠, 작년에. 소지는 택지 등으로 개발되기 전에 자연 상태의 토지. 그게 소지라고 그래요. 이게 야산이 이렇게 있네요, 야산이. 조그만 야산이 있는데 이걸 택지로 개발한다고 봐요. 그럼 택지로 개발되기 전 이 야산인 상태, 이걸 소지라고 그래요, 소지. 다른 말로 온지라고 그래요, 온지. 원래 상태의 토지라는 소리죠. 이걸 소지라고 합니다. 이것밖에 안 나와요. 작년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제가 농담하면서 이 소지를 제가 어렸을 때 소지란 말 많이 들었거든요, 어머님한테. 방소지 좀 해라 그러더라고, 우리 어머님이. 그래서 요 소지가 청소인 줄 알았어요, 저는 어렸을 때. 근데 소지가 택지로 개발되기 전에 자연상태 토지랍니다. 이거 소지. 자, 포락지가 올해 답이었어요, 이게. 올해 시험 문제에서 포락지가 답이었어요. 포락지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요즘 잘 나와요. 별것도 없어요. 근데 포락지가 올해 답이었습니다. 포락지는 시골에서 하신 분들이 잘 알아요. 시골에서 하신 분들은 포락지를 다 봤어요. 근데 그게 포락지인지 모르고 살아요. 시골에 가면 요즘은 우리나라가 경제가 성장하고 시골도 뭐 강계 수로 시설이 잘 돼서 비가 많이 온다고 하더라도 막 논이
무너져 내리거나 하천으로 변하거나 이러진 않아요. 근데 예전에는 비가 많이 오면 논밭이 하천으로 이렇게 변한 토지가 있어요. 그래서 논밭이 요 물에 잠겨버린 토지가 있어요. 그것을 포락지라고 그래. 여기 앞에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이건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물로 잠겨버린 토지 이걸 뭐라 한다? 포락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이거 마지막 법지하고 빈지 갑시다. 자, 힘든데 저한테 5분만 더 빌려주세요. 지금 50분 정도 돼서 여러분 힘들 거야. 자, 법지하고 빈지 역시 아주 빈번하게 출제되진 않아요. 자, 그럼 법지하고 빈지 갈 건데 이 법지부터 제가 50이 넘었는데요. 만약에 지금까지 경제 활동하지 않고 한 푼도 벌지 않고 부모님한테 계속 용돈을 받았습니다 해봐요. 그래서 어머님한테 용돈 안 주면 막 이놈의 집구석 막 이렇게 한다 해봐요. 이렇게? 그러면 저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에이 그러면 안 되지. 사람이지. 아니 배 나온 사람도 사람이지 뭐래. 돈 안 벌어도 사람입니다. 맞잖아요. 사람이지. 트럼프 사람 같은 짓거리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래도 트럼프 사람이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을 벌든 안 벌든 부모님을 공양하든 안 하든 이상한 짓거리 하든 말든 죄수들도 다 사람이라고요. 근데 사람으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럼 제가 50이 넘도록 돈 한 푼도 안 벌고 부모님한테 또 용돈 받아 쓰면서 안 주면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런다고 봐요. 사람이죠. 법적으로만. 근데 사람 구실 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래서 법으로만 저한테 사람을 인정해 주는 거야. 그런 토지들이 있어. 그런 토지를 법지라고 그래. 왜? 법에서만 토지를 인정해 준다. 그럼 저 같은 경우도 50이 넘도록 돈 한 푼도 안 벌고 부모님한테 이렇게 하고 그러면 법에서는 사람을 인정하죠. 근데 실질적으로 사람 구실 못하죠. 그런 형태의 토지가 있다는 소리야. 그것을 법지라고 불러. 자, 그럼 어떤 게 법지냐? 여기에 1번지 토지입니다. 네, 여기 2번지 토지가 있어요. 그러면 토지로서 쓸모가 있으려면 그 쓸모를 학자들이 쓸모라 하면 좋을 텐데 그냥 쓸모라 하면 좋을 텐데 이걸 활용실익이라고 불러. 활용실익. 쓸모를 활용실익. 자, 토지로서 활용실익이 있으려면 여기다가 건물 짓거나 여기다가 농사 짓거나 이렇게 해야 돼. 그럼 1번지 토지 건물 지을 수 있죠? 2번지 토지도 건물 지을 수 있죠? 이런 토지가 토지로서 쓸모가 있는 거야. 자, 여기 경사지 이렇게. 요 경사지 경사면. 경사지 경사면 토지입니까 아닙니까? 토지야 토지. 토지인데 여기다 건물 짓거나 농사 짓거나 못하죠. 그런 토지를 법지라고 그래. 왜? 법에서만 토지로 인정한다는 소리야. 그러면 이런 토지를 법지라고 하는데 이 법지는 법에서 토지 소유권을 인정한다는 소리지. 법에서는 토지로 인정하니까 법적 소유권을 인정해 주겠다는 소리야. 인정하겠다. 그런데 토지로서 쓸모 있다 없다? 없다. 여기다 뭐 할 겁니까? 경사지에다가. 이런 토지를 법지라고 그래요. 자, 이제 이번 시간 마지막 빈지. 빈지는 처음에 제가 빈지 봤을 때 뭐 가난한 땅인가? 뭐 이렇게 생각했죠. 가난한 땅인가? 그게 아니라 이 빈지는 바닷가 토지. 바닷가 토지, 해변 토지. 이걸 빈지라고 불러요. 자, 이 빈지가 나오면 여러분들 제가 빈지를 설명하면서 이 노란색으로 썼네요. 노란색. 의도적입니다. 빈지를 노란색으로 넣은 거. 어디가 빈지냐면 그러면 해운대 해수욕장, 경포대 해수욕장. 그걸 빈지라고 불러요. 바닷가. 우리 바닷가 모래밭에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손가락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그럼 모르십니까? 아, 모르시구나. 그런 노래가 있어요. 바닷가 모래밭에 이렇게 있다고. 손가락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코와 입 그리고 눈과 그 입 다 그렸는데 딱 하나를 못 그렸다고 나와. 그 노래 가사야. 그 뭡니까? 당신의 마음을 못 그렸다고 나와. 그릴 수 없는 게 당신의 마음. 사람 마음을 그릴 수 없죠. 그게 바닷가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그걸 바닷가라고 그래. 그러니까 해수욕장이라고 생각하고 이 빈지는 국가 겁니다. 국가 거. 그러니까 소유권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러나 이 빈지는 바닷가는 쓸모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어떤 쓸모가 있어요? 그렇죠. 해수욕 하잖아요. 해수욕. 여름에 피부를 구릿빛을 만든다고 막 들어 놓아가지고 선턴하고 그러잖아요. 또 겨울철에도 쓸모 있는 거예요. 이 토지는. 겨울철은 뭐 합니까? 머플러 휘날리면 나 잡아봐라 막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쓸모가 있는 거지. 이런 것을 빈지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토지의 용어 12가지 했는데 뭐 깊은 내용 아니니까 금방 알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용어 12가지 이름만 해볼게요. 이름만. 자, 첫 번째 가장 먼저 뭐 있습니까?
택지 부지. 택지 부지. 두 번째요. 필지 핵지. 세 번째 후보지 이행지. 네 번째는요. 나지 건부지. 다섯 번째는요. 법지 빈지. 여섯 번째 소지 포락지. 됐죠? 12가지 했네. 12가지. 이 중에서 가장 시험에 잘 나온 거 뭐? 후보지행지. 후보지행지. 소지는 딱 한 번 나왔어. 한 번. 이 6가지, 12가지 중에서 가장 많이 안 나오는 게 소지야. 딱 한 번밖에 안 나왔으니까. 후보지행지가 가장 잘 나온다. 자, 이제 여기까지 배웠으니까 최근에 어떻게 출제했는가 보자고요. 기출문제 가장 중요하겠으니까. 자, 봅시다. 기출지문으로 갑시다. 자, 1번. 후보지는 임지지역, 농지지역, 택지지역 상호 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를 말한다. OX. O. 맞지요? 후보지는 용도지역 상호간에 나왔습니다. 요 상호간에. 그 다음에 용도 전환되고 있다. 그럼 이게 용도 전환 중이잖아요. 중. 후보지. 24회 때, 28회 때 조사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게 출제했어요. 이거 그대로. 조사 하나 틀리지 않고. 그러면 24회 때, 28회 때 조사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게 출제했다. 그 말은 28회 때 출제하신 분이 24회 때 지문을 그대로 뵙겠다는 소리야. 의미하셨죠?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자, 2번 핵지 나왔습니다. 여기 작년 시험 지문인데 핵지 나오면 뭐가 나와야 돼? 가격 수준. 핵지 나오면 가격 수준. 자, 핵지는 하나의 지번이 부여된 틀렸습니다. 등록 단위 이걸 뭡니까? 필지. 필지. 되셨죠? 이렇게 출제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거 끝내기 위해서 좀 시간이 오버됐습니다. 자, 미안하고 정확히 10분만 더 쉬었다가 나중에 마지막 시간에요. 토지의 특성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것까지 한번 해볼게요. 됐습니까? 예, 자, 쉬었답니다. 10분만.